고개 숙인 해경청장.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사과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사과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해경청장의 대국민 사과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해경청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SI를 제공하지 못했고 첩보 내용도 보지 못하고 2년 전에 월북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 그 말입니까? 맞습니까? 그 발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실제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초창기에는 월북에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고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쪽인지 뭐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월북에 의심을 두고 조사를 해라. 뭐 장관이 그랬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월북으로 몰고 가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월북을 단정하는 일들을 했는데 월북을 단정하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고 오히려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월북으로 단정지어서 했다. 이것은 월북몰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뭔가 하여간 종전평화쇼를 한번 벌여야 되는데 북한하고 심기를 건드려 싸우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월북이라고 몰아세운 다음에 우리 종전선언 쇼를 하고 나중에 문제는 알아서 수습하자. 이랬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건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9월 21일 날 오전 11시 30분쯤에 실종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것이 한 33시간 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3시간이 시간이 있었을 뿐더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최초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 그 실종 다음 날 오후 6시 36분인데 이분 이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3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생명이 여전히 생존해 계셨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서면으로 그냥 보고할 사안이냐.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직접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북한 측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이 국민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명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 우리에게 다시 송환해달라라고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여요. 거꾸로 어제 해경이 이런 진상조사 TF와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에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출 지시가 없었다라고 어제 해경 관계자가 언급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책임의 방기이고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무시고 있으니까 잠 못 깨워서 보고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 보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 있으니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 기록 보고서로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내서 보자.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대표님,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기록물은 공개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군요. 그리고 법원이 정보 공개에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도 문재인 정부가 기록물로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유족 측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문제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거는
각각 국가 보안 사항이라거나 이건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연히 그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항변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지 1심 판결에. 그런데 그걸 항소해 놓고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서류를 들고 가서 숨겨버리고 이제 못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더더욱 의심이 된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직무유기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넘겨버리고 종전선언을 시효하는 데만 골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에서의 외압 내지 은폐, 왜곡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경의 청장의 사과 보면 박용진 의원님, 그러면 해경 청장의 이른바 실토에 따르면 그때 당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국방부가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냈고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막상 국방부에 있는 SI 첩보들을 우리가 요청했지만 안 보여줬다. 그래서 뭐가 근거인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월북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저는 해경도 국방부도 다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특별한 증거나 뭐 또 다른 자료가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증언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북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정권만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니까 정권 입맛 따라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한 결론이 달라져요? 정말 웃긴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흥분하실 게 아니라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흥분하셔야죠, 먼저. 여당이시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우리 국가의 안보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해경하고 국방부 믿을 수 있겠어요?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제가 있어요. 이 지난번에도 서해 NLL 포기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도 나중에 그 윤상현 의원이 그거 앞장서서 공격하던 양반이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서 사과하더라고요. 사과 인터뷰를 따로 했더만요. 그럼 되겠습니까?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놓고 정치적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라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여야가 힘 합쳐가지고요. 국방부하고 해경을 가만두지 말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한적 정보지 않습니까? 이 제한적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뻔히 지금 현행법으로 볼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문을 열어보겠다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서해 NLL 정상회담 때처럼. 그러지 말고 국방이 열고 또 관련 상임위 열어서요.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 보세요.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그러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만 못 봤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보고 판단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분석을 그건 그냥 조각조각 자료니까 그 자료 보시고 분석 담당자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했고 이번은 왜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들으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걸 덮어놓고 전직 대통령 모욕하고 전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만 정략적으로만 이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중요한 생명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공격적으로만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 거 이거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가시면 이거 완전히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정권 바뀐 것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 우리 쭉 김기현 원내대표님도 쭉 얘기하시는데 거의 소설 수준이세요. 청와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막 상황은 쭉 늘어놓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쉽게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국방부로 여당이시니까 국방부에서 자료를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선 팩트 자체를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 기록물 현행법상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민주당만 동의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노 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상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를 동의하거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사항,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더욱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국방부 해경, 책임자 책임 물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만 책임이 있느냐? 위에서 지시가 내렸으면 근본적 몸통은 위에서 지시한 사람 아니냐? 그 책임의 근본적 몸통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려요. 내가 추측을 말씀드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9월 22일 날 실종된 다음 날 오후 6시 36분에 최초 상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에 대해 지시를 했다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객관적 팩트입니다. 이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사무소 회의를 개최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이 명확한 거죠. 팩트입니다. 왜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 그걸 따져보자는 것인데 무슨 추측은 왜 추측입니까?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앞에 쭉 얘기하신 청와대 혹은 장관이 그랬다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요. 뭘 보겠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얘기하신 시간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면으로 보고받은 대통령이 보고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로 보고했다는 것인데. 아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신다. 아니요. 서면으로 보고했다는데 대통령이 그걸 봤는지 서면 놔두고 책상에 놔두고 나중에 대통령이 깨어난 다음에 줬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 중요하죠. 엄청 이쪽에서 중요하죠. 앵커가 좀 왜냐면 얘기를 해야 될 보고를 수밖에 없을 것 받았으면 같은데요. 생명 건지기한 조치를 하셔야지. 여야의 의견이 이렇게 좀 팽팽한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봤을 때 대통령의 구조 지시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물을 보자라는 의미고,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말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니까 국방부와 해경이 뒤집는 거다. 입장을 뒤집은 거다. 오히려 윤 정부에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의 계속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서 계속 이어갈 텐데,